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쓰는 컴퓨터를 움직이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거든요. 바로 가상 메모리인데요. 오늘 이 가상 메모리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할게요. 이건 뭐랄까? 컴퓨터가 스스로에게 부리는 아주 똑똑한 마술 같은 거랍니다.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인터넷 탭 그냥 몇 개 더 열었을 뿐인데 갑자기 컴퓨터가 막 버벅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해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모든 컴퓨터가 사용하는 아주 기발한 개념 속에 숨어 있답니다. 자, 그 비밀을 알려면요. 먼저 컴퓨터가 가진 아주 근본적인 딜레마 하나를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두 가지 종류의 메모리가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컴퓨터 안에는요, 크게 두 종류의 기억 공간이 있어요. 하나는 용량은 작지만 속도가 번개처럼 빠른 주기억 장치. 다른 하나는 용량은 엄청나게 크지만 속도는 좀 느긋한 보조기억 장치예요. 이걸 비유하자면 주기억 장치는 우리가 당장 일할 때 쓰는 책상이고 보조기억 장치는 온갖 서류를 보관해두는 거대한 서류 캐비넷 같은 거죠. 실제 모든 작업은 어디서 하죠? 맞아요. 바로 이 작고 빠른 책상 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빠른 책상과 느린 서류 캐비넷, 이 둘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만 쏙쏙 뽑아 쓸 수 있는 기가 막힌 해결책이 있겠죠? 그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가상 메모리입니다. 가상 메모리가 뭐냐면요, 말 그대로예요. 느리고 큰 서류 캐비넷의 일부를 잠시 빌려와서 마치 내 책상이 엄청나게 넓어진 것처럼 가상으로 공간을 만들어 쓰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큰 프로그램도 돌리고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서 스스로한테 거는 일종의 마법 혹은 트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핵심 아이디어는 진짜 간단해요. 우리가 두꺼운 백과사전을 볼 때 그 책 전체를 좁은 책상 위에 올려놓지 않잖아요. 딱 지금 봐야 할 페이지만 펴서 보죠. 그거랑 똑같아요. 거대한 프로그램을 통째로 불러오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만 쏙쏙 골라서 빠른 책상, 즉 주기억 장치에 올려놓고 쓰는 겁니다. 어때요? 정말 효율적이죠? 좋습니다. 그럼 이 똑똑한 마술이 대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페이징이라는 핵심 기술에 있습니다. 페이징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요. 첫째, 프로그램을 책의 페이지처럼 일정한 크기로 잘게 나눕니다. 둘째, 우리의 빠른 책상, 즉 주기억 장치에도 이 페이지가 딱 들어갈 만한 크기의 공간, 페이지 프레임을 여러 개 만들어둬요.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운영체제가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아주 꼼꼼한 주소록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에 몇 번 페이지가 지금 몇 번 프레임에 꽂혀 있는지 일일이 다 기록해두는 거죠. 이 주소록 덕분에 아무리 복잡해도 절대 헷갈리는 법이 없는 겁니다. 자, 여기 프로세스 A의 페이지 테이블을 한번 보세요. 0번 페이지는 0번 프레임에 있어. 1번 페이지는 1번 프레임에 있고 이런 식으로 딱 정리가 되어 있죠. 운영체제는 이 똑똑한 표만 보면 되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절대 헷갈릴 일이 없는 거예요. 자, 이번엔 다른 프로그램 프로세스 B의 페이지 테이블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프로그램마다 각자의 주소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프로그램의 페이지들이 주기억 장치 여기저기에 막 섞여 있어도 운영체제는 아주 깔끔하게 동시에 여러 작업을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내가 지금 딱 필요한 페이지가 책상 위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때 페이지 폴트, 우리말로는 페이지 부재라는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이거 에러 아니냐고요? 전혀요. 이건 그냥 어이, 저기 서류 재빈에 가서 그 페이지 좀 빨리 가져와줘 하고 요청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신호일 뿐이에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진진해집니다. 만약에 우리의 빠른 책상이 빈틈 하나 없이 꽉 차버렸다고 상상해보세요. 더 이상 페이지를 올려놓을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상황의 핵심이에요. 모든 페이지 프레임이 꽉 찼는데 지금 당장 새로운 페이지를 가져와야만 해요. 자, 여러분이 운영체제라면 이 책상 위에 있는 페이지 중에 어떤 걸 치우고 새 페이지를 가져오시겠어요? 네, 바로 이럴 때 페이지 교체라는 걸 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예요. 이 만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페이지 하나를 골라서 다시 서류 캐비넷으로 돌려보내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페이지를 딱 하고 불러오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은 컴퓨터가 아무 페이지나 막무가내로 내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똑똑하고 체계적인 규칙, 즉 교체 알고리즘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한번 볼게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한테 프레임이 딱 3개 있는데 여기에 지금 A, B, C 페이지가 들어와 있어요. 최근 사용 기록을 보니까 A, B, C 순서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B를 한 번 더 쓰고 A도 한 번 더 썼네요. 그런데 바로 지금 D라는 새로운 페이지를 가져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과연 누구를 내보내야 할까요? 한번 여러 가지 규칙을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규칙은 FIFO, 우리말로 선입선출 방식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줄 서는 거랑 똑같아요. 가장 먼저 들어온 놈이 가장 먼저 나간다. 우리 시나리오에서는 A가 제일 먼저 들어왔으니까 제일 오래 있었죠? 그럼 A가 나가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죠? 다음은 좀 더 똑똑한 규칙, LRU입니다. 가장 최근에 적게 사용된 페이지를 내보내는 건데요. 이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아무도 안 건드린 페이지가 뭐지? 자, 사용 기록을 다시 볼까요? A는 바로 직전에 썼고 B도 그 전에 썼어요. 그런데 C는 맨 처음에 들어온 이후로 한 번도 다시 쓴 적이 없네요. 가장 오랫동안 먼지만 쌓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C를 내보내는 게 훨씬 합리적이겠죠? 마지막으로 LFU, 최소 빈도 사용 규칙도 있어요. 이건 더 간단해요. 그냥 누가 제일 인기가 없었나를 보는 거예요. 사용 횟수를 세어보면 A는 2번, B도 2번 사용됐는데 C는 딱 한 번만 사용됐죠? 그러니까 가장 사용 빈도가 낮은 C가 교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결과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FIFO 규칙은 가장 오래된 A를 내보내자고 하고 LRU와 LFU는 둘 다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적게 사용된 C를 내보내자고 하네요. 보세요. 어떤 규칙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시스템의 효율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기술적인 이야기들이 대체 우리한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우리의 실제 컴퓨터 사용 경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가상 메모리야말로 우리가 지금 누리는 쾌적한 컴퓨팅 경험을 만들어주는 숨은 영웅이에요. 바로 이 기술 덕분에 우리가 수많은 프로그램을 동시에 띄워놓고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내 컴퓨터의 실제 메모리 용량보다 훨씬 더 큰 고사양 게임이나 전문 프로그램을 거뜬히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기억나시죠? 왜 탭을 많이 열면 컴퓨터가 느려질까? 이제 그 답을 아시겠죠? 우리가 컴퓨터가 버벅인다고 느끼는 순간은요. 바로 이 가상 메모리 시스템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책상과 서류 캐비넷 사이를 오가며 페이지들을 정신없이 교체하고 관리하느라 아주 바쁘게 일하고 있는 순간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살펴본 FIFO, LRU, LFU 같은 교체 규칙들, 운용체제가 이 중에서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는 컴퓨터의 성능과 반응 속도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이 작은 결정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의 디지털 경험 전체를 만들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